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들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거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사회의 어두운 단면 속으로 지금 바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천안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6급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세상에, 고작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 뭐예요. 견책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처분이었죠. 마치 잘못은 했지만 크게 혼내지는 않을게, 오히려 이 상황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피해자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좌절스러웠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비판까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앞으로 누가 용기 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조직 내부에선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는 왜곡된 학습 효과까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말 섬뜩하고 끔찍한 이야기죠. 이는 비단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성비위 논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죠. 이런 식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조직 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현 선수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과거 성희롱 논란과 더불어 팀킬 논란까지 있었는데 최근 황대현 선수가 직접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과거 사건들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황대현 선수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칭하며 그의 과거 논란들을 끄집어냈다고 해요. 한 국가대표 선수의 사적인 논란이 이렇게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진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만큼 성희롱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운동선수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공인인 만큼 더욱 언행에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인 거죠.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연예계,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성희롱 사건들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상세하게 내놓았어요. 바로 피해자 보호 최우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자제, 그리고 성폭력 예방과 구조적인 문제 해결 중심 보도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언론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때로는 조회수나 이슈,
몰이에 급급하여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자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더욱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고 보도 내용을 접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 태도 하나가 피해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도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교수 성폭행 의혹 폭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던 한 대학 교수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요.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희롱이나 성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증언의 진실성을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며, 사법 시스템 역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다행히도 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을 고용평등상담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더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어서 피해자들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같은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겠구나 하는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지원 시스템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런 지원 기관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 최근 성희롱 관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 피해자 보호의 부족, 그리고 잘못된 보도 관행 같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신뢰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가 존중받고 경청되며 합당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지원해야 해요. 조직 내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쉬쉬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와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크게 문제되지 않아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고 일관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희롱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해야지, 내가 먼저 행동해야지라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며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침묵할 때 가해자는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자는 더욱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진다는 가혹한 현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결국은 성희롱 없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